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평생건강관리 클리닉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교수 송윤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경험자의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 경험자에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후 사망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을 앓은 분은 과체중일수록 사망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경부암이나 식도암을 앓은 분은 저체중일수록 사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앓은 암의 종류, 개인의 특성에 맞는 체중 조절 및 영양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진단 후에 체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 치료 후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암 재발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먼저 목표 체중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에는 신체 활동을 늘리고 저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때 체중 감량의 목표는 지나치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5 내지 10%의 감량만으로도 건강에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중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먼저 체중 감소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체중 증가를 위해서 음식은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고농도의 당류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 경험자들이 식사 관련해서 흔히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육류는 전혀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에 대해서는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콩류, 흰 살코기로 대체하고 이와 함께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은 얼마나 섭취하면 좋을까요?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칼이 많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권고 용량은 채소의 경우에는 하루 2-3컵, 과일은 하루 1-2컵 정도의 과일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통째로 매일 섭취하십시오. 채소는 날 것으로 먹는 것이 좋은가요? 생채소나 익힌 채소 두 가지 모두 섭취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단 익히는 경우에 오랜 시간 삶는 경우 채소에 든 주요 성분이 소실될 수 있으므로 살짝 데치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갈아 먹는 것은 어떤가요? 갈아 먹는 경우에는 열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 섭취 등을 위해서는 통째로 먹는 습관이 더 좋고 이것이 장 건강에 좋겠습니다. 유기농 식품이 더 좋은가요? 유기농 식품이 암 경험자의 건강에 더 이로운지에 대한 근거는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값이 비싼 유기농 식품을 조금 섭취하는 것보다는 보통의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 예방에 좋다는 음식 많습니다. 먹어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대규모의 임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암 예방에 좋다는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건강보조식품에는 한 가지 영양소가 과량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조식품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경험자를 위한 운동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경험자가 운동을 하면 이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기여합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암 사망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감소해서 결국 총 사망 위험이 감소합니다. 또한 운동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체지방과 내장지방을 감소시킵니다.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피로를 호전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통을 개선시키고 부종을 개선시키고 손발 저림을 줄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운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심리적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좋은 운동을 암 경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무슨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한 번에 얼마나 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각 개개인의 이전 활동 수준, 그리고 진단받은 암 종류, 현재 치료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어떠한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운동량, 보통의 운동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골고루 섞어서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주 5회 30분 이상을 중간 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주 2, 3회 정도에 걸쳐서 하고 한 세트당 8번 내지 12번 정도를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한 번 내지 3세트 반복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트레칭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기 전으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십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시지 마시고 점차 늘려나가세요. 횟수는 주 한 번 내지 3번으로 시작해서 주 5번까지 점차 약 2주 간격으로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기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셔서 약 2주 간격으로 점차 강도를 올려서 중등도 이상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속 시간도 처음에는 20분 정도로 시작해서 2주 정도 간격으로 점차 늘려서 나중에는 60분 정도까지 올려서 지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암 경험자는 운동 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체온이 37.8도 이상, 즉 열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탈수, 다리의 통증, 경련, 그리고 운동 하루나 이틀 전에 발생한 구토 및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미루십시오. 면역 기능이 감소된 경우에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 부위 피부가 염소에 노출되거나 다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을 피해야 하며 근력 운동을 할 때에는 카테터가 위치 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것에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말초신경의 변화가 있다면 걷기보다는 실내 자전거 운동이 더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면서 다치거나 감염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암 환자가 흡연과 음주를 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흡연과 음주는 암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치료 부작용은 오히려 높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존율을 낮추고 또한 암의 재발과 전이 위험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2차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암 경험자나 두경부암 경험자가 흡연을 지속하면 2차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음주를 지속한다면 유방암 경험자는 1.5배 정도 사망 위험이 올라가고 두경부암 경험자는 2차 암 발생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따라서 금연은 필수이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면 금주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그 전에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니코틴이라는 물질에 강하게 중독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연 상담과 함께 금연 치료제 복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암 경험자는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각종 예방접종의 필수 접종 대상입니다. 암 경험자에게 반드시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로는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 사슬알균 백신, 간염 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